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심 철도 시설들의 재배치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의 이전 계획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요. 행여나 반쪽짜리 철도 시설 이전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곳곳에 산재한 철도 시설.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까지 포함한 도심 철도 시설 이전은 부산 시민의 염원입니다. 이 철도 시설 재배치 사업의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엔 처음과 달리 부산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산신항 이전과 부산역 조차장 부전역 이전만 포함돼 있습니다. 범천동 차량 정비단 이전이 국토부 재정 사업으로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통합 개발 시에 사업성이 부족해서 부산역 1호과 범천 차량 정비단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 중이고 그 결과는 내년 1월에야 나옵니다. 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용역까지 거쳐야 사업 추진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 차량 정비단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도 있습니다. 이거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도 그렇고 도심지에 그런 저희들로 봐서는 황무지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네 그게 하루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국토부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수렴했지만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이 부산의 수건 사업인 만큼 국토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금융공기업들의 부실 방만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 부산 출신 의원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줄 수가 있을까요?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죠. 10점 만점이면. 8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4점 정도. 4점. 네. 저는 한 6점 정도. 지역 인재 채용과 장애인 고용 확대, 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혁신 도시 중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역 인재 채용률을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고.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세 채만 허가받은 부산 내 직원 숙소를 115채나 사들여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수준의 오피스텔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 내지 6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지금 전혀 안 내고 관리비만 내고 월세 임대료는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거든요. 이 대단한 특혜로 보여지는데 협의해서 최대한 정부 기준에 맞춰서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코에는 최근 10년간 국내 빚을 갚지 않고 해외 이민을 간 사람이 2,345명에 부채 규모가 4,381억 원이나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풀은 164억만 이게 회수를 했고 해외로 그냥 가버린 사람들에 대한 채무는 그 빚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 해외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강제 절차 등으로 해가지고서 다시 환수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서 의원들은 금융공기업들이 저소득층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인색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타 지역 의원들이 부산 금융 중심지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처럼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금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향후 부산 정치권에 보다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야 될까요? 10년째 매장 내 전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할 평일 낮 시간대 시내 한 마트입니다. 정육 코너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카트 줄이 길게 서 있고 산더미 같은 삼겹살 더미가 금세 동인합니다. 평소 가격의 절반 정도로 가격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삼겹살 사기 때문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 맛도 괜찮고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이때 많이 사는 편입니다. 이때 딱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문자도 오고 하니까요. 관련법상 할인 불가 항목인 쓰레기 봉투, 분유 등 4개 품목만 빼고 신선식품과 생필품, 가전제품까지 4만여 종 전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합니다. 부산에 6개 매장을 둔 이 대형마트의 경우 1년에 2~3차례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명절 이후 가계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매장 내 모든 상품 할인과 최저가 쇼핑의 기회 제공을 통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기 위한 행사로 시내 20여 개 매장이 있는 또 다른 마트에서도 매장 내 전 상품을 할인 중입니다. 정상가 기준 할인율은 20에서 40% 수준. 1년에 2차례. 설과 추석 명절 이후 소비자 주머니가 가장 얇은 때를 노렸습니다. 행사 기간 이 두 업체의 매출은 평소의 2배. 사전 기획을 통한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전 품목 할인이 가능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매출이 2배가 되게 되면 결국 이익 금액은 기간 5일 동안에 비슷해지거나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는 그 마진이나 이윤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두 업체가 전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해 온 건 올해로 10년째. 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 소비자들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대규모 세일 행사에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골목 상권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본청 홈페이지에 통합해 공개합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별로 공개해온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민원감사과 게시판에 통합해 올렸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부모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의 유치원 감사를 통해 248곳에서 738건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롯데자이언츠가 조원우 감독을 경질하고 양상문 전 LG 단장을 신임 감독에 선임했습니다. 계약금 3억 원, 연봉 3억 원에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선수 시절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양상문 감독은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감독으로 롯데를 지휘한 이후 13년 만에 롯데 사령탑에 복귀했습니다. 조원우 전 감독은 지난해 10월 3년 재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 2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전격 경질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에서 아침 일찍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상시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이후 다양한 요금 할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먼저 도시철도와 버스를 아침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조조 이용 할인 요금제를 도입합니다.